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풀려났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여야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구속영장을 기각한 박정길 동부지법의 부장 영장 전담 판사인데요. 상당히 긴 내용의 사유문을 공개했습니다. 원고지 색장 반 분량인데요.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 여파로 감찰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임원 내정은 오랜 관행으로 보인다. 위법성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인다. 이 표현을 놓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직 장관이라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적어 보인다라고 하면서 기각 사유를 밝혔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압박한 게 작용한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발끈했고요. 민주당은 김경수 지사 구속될 때는 재판 불복이 헌법 불복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면서 또 맞서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들어볼까요? 산하기관 임원 사퇴 종용하셨습니까? 구속 기각됐는데 뭐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예, 앞으로 조사 열심히 잘 받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인사 관련 지시 받으신 적 없으세요? 오늘 결정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밀면 안 되죠. 밀지는 마셔야죠. 현 정부 첫 환경장관이신데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어제 그 김은경 전 장관은 영구성영장이 기각됐는데 그 의혹 제기 당사자로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정부 블랙리스트의 경우 소극적인 지원 배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엄정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 정부 블랙리스트는 소극적인 배제 이런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쫓아낸 거기 때문에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지난 정부 때보다 더 심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일단 사법부에서 그렇게 결정 내린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받아들이고 더 다른 방법을 더 열심히 찾아봐야겠습니다. 예, 고영신 교수님. 네. 영장 기각 예상하셨습니까? 뭐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서정욱 변호사 같으면 뭐 예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서 변호사가 많이 틀리더라고요. 어제 몇 분 패널은 기각을 예상한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만, 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법원에서 이렇게 영장 기각 사유를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예. 뭐 제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 탄핵의 특수성, 탄핵하고 산하기관 임원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위법성 인식이 희박해 보였다. 예. 여기다 저는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은 위법성 인식이 희박한 사람은 도둑질을 해도 되고 뭐 다른 뭐 폭행 사건을 해도 됩니까? 그런 건 아닌데 예. 왜 법원이 이 이야기를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예. 과연 김은경 환경부 장관에게 산하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이 있었느냐 이 여부가 이번 그 영장 기각의 어떤 최대 핵심 포인트가 아니었나 보여집니다. 예. 김은경 장관이 전 장관이 지난해에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했어요. 산하기관 인사권이 있냐? 난 인사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아는 일이지만 이런 산하기관의 무슨 이사장, 사장, 감사, 임원, 하다못해 사회이사까지 현실적으로 장관들이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미숙 청와대 인사수석실 균형이사 비서관 예. 또 조현욱 인사수석이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산하기관 인사, 뭐 물론 뭐 정부 고위직들의 인사도 관여를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관여를 하고 지시를 하고 그에 대해서 감찰도 하고 한다는 것은 다 아는 일이기 때문에 김연경 장관이 형식상으로는
그 인사권을 행사했다 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예. 그 인사권은 오히려 김은경 장관보다는 윗선에서 예. 행사했다고 보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영장을 기각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러면 서정욱 변호사한테 한번 물어보죠. 여러 가지 기각 사유를 이제 영장 전담 판사가 밝혔습니다만 특히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 보인다. 이 표현을 두고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 보면 이제 그 영장 기각 전문에 보면 예. 93년도에 놓은 판례까지 언급했거든요. 예. 근데 그 판례는 이제 그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가 무죄가 난 예. 이런 데 판례고요. 예. 저도 이제 위법성의 인식이 없으면 무죄입니다. 우리 형법 16조입니다. 예. 형법 16조에 보면 법률의 착오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벌 못한다. 이 조문이거든요. 예. 근데 희박하다는 표현은 저 처음 들어봐요. 예. 인식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예. 희박하다는 거는 양형에서는 고려할지 몰라도 저는 이게 유무죄와 관계없고요. 어제 그 결정은 저는 전혀 거의 예측 못했어요. 당연히 발부될 걸로 봤는데 어제 결정은 저는 권력의 자고 우면한 정치적 판결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예. 왜 그러냐? 첫째, 최순실 게이트하고 이번에 찍어내기 감찰 표적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공공기관 이게 전부 최순실이 임명한 사람입니까? 또 이게 탄핵이 있었다 해서 감찰이 전혀 안 됐습니까? 전액이 무관한 걸 언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위협성 희박은 제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저는 가장 이해 안 되는 게 지금 이게 전직 장관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에 우려가 없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이제 양승태는 지금 전직 아닙니까? 현직입니까? 또는 이제 김관진이는 전직이지 현직입니까? 전직 장관이라서 왜 증거인멸에 우려가 없냐 말이에요. 이것도 이게 논리가 안 맞고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이유가 다 납득이 안 되고 예. 따라서 이제 그 영장 기각된 데서 이제 반드시 무죄는 아닙니다. 어차피 이게 또 유무죄는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추후에 재판은 진행해봐야 된다 봅니다. 예, 일단 구속을 하지 않고 계속 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이 정치적 판결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한 것은 정치적 판결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이제 정치 요소가 고려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 이게 로또 판결. 예를 들어 이제 정치적인 로또? 네, 로또. 왜 그러냐면 정치적인 사건이 가보면 이분의 판사들도 개인 성향이 있잖아요. 어떤 판사는 뭐라 했냐면 재판도 정치라 그랬어요. 따라서 이제 판사가 우리법 연구회나 국제인권법 연구회처럼 진보 성향이냐 아니면 이제 판사가 보수 성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이게 가장 큰 지금 문제입니다. 지금 법치에. 그래요. 이 어떨 때는 정치적 판결이라고 하고 또 이쪽에서 저렇게 이야기하고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정치권에서도 이런 발언 있었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발언 한번 들어보실까요? 김은경 전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청와대의 압박이 제대로 작동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의 사법부 겁박은 농단 수준입니다. 대변인은 물론 홍보수석까지 지낸 분까지 앞장서서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장 기각은 국민 눈높이와 다른 영장 기각이었습니다. 결국 블랙리스트에 관여된 330개 기관 660여 명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의 기각 사유에도 나타난 것처럼 청와대의 관련성이 밝혀졌습니다. 이 청와대 관련성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또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의 진실이 밝혀질 것을 기대해 봅니다. 예,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을 들어봤는데요. 차지원 교수, 예. 서정욱 변호사는 정치적 판결이라고 예. 말씀하네요. 저도 뭐 이번에 그 기각 사유를 제가 나름대로 꼼꼼히 들여다보니까 저는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충분히 그렇게 비판의 소지는 있다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예.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일반 그 상식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도 법관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 정도의 기각 사유였는데 말이죠.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제가 지금 감탄고토라는 말을 썼는데 예. 정치권이 지금 이 모든 이 법원의 판결 하나에서 일희일비하면서 일종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 상당히 뭐 극찬을 하다가 예. 자기에게 조금 더 불리하면 막 이렇게
강하게 질타하는 이러한 예. 부분들은 과연 이게 옳은 것일까? 지금 오늘 자유한국당에서 이야기한 청와대의 그 압박이 제대로 작동됐다. 모르겠습니다. 이 지금 정치적인 상당히 논란을 띠고 있는 기각 사유이긴 하지만 과연 이 지금 해당 영장 판사가 과연 청와대의 그런 눈치, 청와대의 겁박 이런 부분에서 작용했을까? 저는 예. 그 부분에서는 좀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정치권이 너무 지금 현재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본안 재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충분히 유무죄를 다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일일비하는 것 같다. 예. 이런 식으로 가서는 사법부의 독립성, 중립성을 이 정치권이 지켜주기가 힘들 것이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법원도 이런 사실 이 지금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제가 그래서 자업자득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앞서 예.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 내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판사들의 성향에 따라서 이 지금 그러니까 그 판결 결과가 왔다 갔다 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치는 부분은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이런 측면에서 보면 법원도 자업자득이라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딱 하나 보태고 싶은 건 이번에 뮬러 특검이 미국에서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예. 탄핵과 그러니까 지금 이 러시아 대선 과정에서 러시아의 공모와 그리고 또 사법 방해에 대해서 사실 지금 기소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 결론을 내고 난 뒤에 미국 언론을 보십시오. 뮬러 특검에 대해서 어느 정치권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뮬러 특검이 잘했다 못했다, 뮬러 특검이 우리 편이다 아니다, 그런 이야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뮬러 특검이라는 그 자체가 과거 연방검사 출신으로 FBI 국장을 10년 넘게 하면서 철저한 정치적 중립과 그런 균형 있는 감각을 보였기 때문에 미국 정치권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왜 우리는 이런 수준 높은 사법제도와 정치적인 시스템을 갖지 못하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판넬 한번 다시 잡아줘 보시죠. 우리 차지원 교수께서 우리 시청자들의 수준을 아주 높게 보시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해주셨는데 감탄, 고토, 자업자득 이렇게 써주셨잖아요. 네. 자업자득은 이제 대충 다 아는데 아, 우리 시청자 가운데 중학생도 있고 또 미국 사람도 있고 독일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달면 삼키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낸다. 예. 예, 좋습니다. 정기남 교수 네.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제 과연 정치가 지금 언제 정상화 될 거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모든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좋으면 우리 편에 좋다고 생각하면 그래요. 뭐 존중한다 그러고 예,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뭐 정치적 결정이라고 하고 예. 이런 사례는 좀 이제는 좀 끊어야 될 때가 된 거 아니냐. 저는 애시당초 저는 검찰의 과도한 검찰권 행사로 봤어요. 자, 이를테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는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었는지, 또 사안의 중대성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전직 환경부 장관을 구속할 만한 사유가 됐었냐라는 예. 부분에서는 약간 우려가 있었는데 어쨌든 또 검찰의 그런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구속영장의 기각 여부가 또 재판부에 간 거 아니에요? 예. 자, 이번에 재판부에서 또 법원 결정을 내렸어요. 그럼 이 부분을 존중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애초에 청와대 대변인이 나서서 일종하게 사법부의 무슨 야당 대표는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겁박했다고 했는데 그런 오해의 빌미를 준 건 사실이죠. 지금 어찌 보면 현 정부가 가장 사법부와 긴장관계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누가 청와대 현직 대변인과 전 소통수석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루치 바뀌고 이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지금 재판 결과를 놓고 벌어지는 것들에 대한 그런 정치적 논란은 이제는 좀 그만할 때가 됐다. 예. 자,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지 무죄가 입증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 그대로 검찰 수사가 이제는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가장 중요한 형법인가요? 123조의 직권남용 지금 관련되는 문제잖아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차제에 이게 과연 대통령과 장관의 인사권 행사 차원의 어떻게 보면 문제였던 것인지 아니면 장관이 과도하게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청와대 인사수석도 만약에 그 과정에서 정말 조사가 필요하다면 예. 그런 어떤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조사한다라는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지금은 과제로 보여집니다. 예.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의원의 날카로운 평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앞서서 말씀하신 영장 기각 사유가 불합리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까지의 직권남용, 업무방해에 대한 고위공직자들의 판결로 보면 사실은 이번에도 구속되는 게 맞지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기각이 그렇게 국민들한테 썩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는 것은 분명하고, 다만 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일관되게 얘기합니다만, 과연 이런 사안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구속재판을 해야 되는가? 예. 저는 불구속재판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아예 영장 청구 단계에서부터 그렇죠. 이 문제는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검찰이 구속영장을 너무 남발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 제가 지금 판넬에다가 문재인 정부 자신감 상실이라고 예. 쓴 이유는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계속 강조한 것은 이전 정부하고 다르다는 거였습니다. 작년에 3월 19일 날 정부 혁신 전략회의를 1차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전 정부와 다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정부가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개혁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국민들 눈높이가 높아졌고 거기에 맞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중반 이후에 계속 이 정부가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문제가 터지면 전 정부의 탓이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번 사건이 터진 상황 속에서는 청와대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 정부와 맞춰서, 균형을 맞춰서 판단해 주기 바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분명히 국민 앞에서 전 정부와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 정부도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해왔으니까 우리 그거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근본적으로 이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그런 자신감, 이전 정부와의 질적 차이, 이런 것들을 이제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춘풍추상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면요, 이 정부의 춘풍추상을 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정부가 지금 겸손함도 상실을 했고 자신감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 속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념적 지향을 가지고 계속 몰고 가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정치는 계속 대립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정말 어려워지는 건 국민인데, 제가 딱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공공기관에 대한 소위 정부가 바뀌었을 때 이런 계속된 혼선과 불법들이 야기될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정부도 실수했다라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근본적인 방안을 찾자. 예를 들면 정부가 바뀌면 6개월 이내에 사표를 내도록 하고 나머지 것은 또 다른 식으로 보상을 한다든지,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얘기죠. 예. 자, 김현성 교수 숨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예, 저는 이제 국민들의 어떤 정치적 이슈나 정치적 사건과 관련된 인식은 어떤 점으로 있기보다는 연속성으로 있다. 그래서 어떤 비교 대상과 어떤 생각이 상대적 우위가 있고 절대적 우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과거 이명박 정부의 KBS 정연주 사장을 내몰았던, 검찰과 감사원까지 써서 내몰았던 그 상황들, 그리고 유인촌 장관이 대놓고 우리랑 맞지 않는 사람은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던 거.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민간 기업인 CJ까지 압박해서 인사권에 개입했던 것들. 결국은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부분까지 문제 삼을 수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정태기 의원님 말씀처럼 좀 여야가 재판부가 판결이 나올 때마다 저건 우리한테 유리하니까 잘했다 박수치고 저건 우리한테 불리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아전인수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이런데 계속해서 피곤해야 되느냐. 매 정부마다 있어왔던 일 아닙니까? 국정의 철학과 가치를 구현시키기 위해서는 산하 기관장이든 그것을 실제 발로 뛰는 국민들과 접촉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건 이해하지 않습니까? 솔직해져야 된다는 거죠. 여야 정치권이 솔직해져야 돼요. 저는 이번에 나경원 대표가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나와서 좀 아쉽긴 하지만 어차피 법원의 판결을 보자. 앞으로 다툴 것이 있으니 대신 이런 악순환을 좀 끊자. 그래서 여야가 이번에 입법을 하자. 정태근 의원님 말씀하셨던 6개월 만에 사퇴를 한다든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서 매번 국민들을 피곤하는 이유를 만들자. 그러면 엄청 박수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아무튼 저는 이 차제에 더 이상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여야가 정말 볼썽사나운 논평을 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끊는, 구조적으로 뽑는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요즘에 이렇게 법원의 판결을 두고 옳으니 그르니 따지는 일이 예전에 비해서 아주 많아졌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어디에 판단을 구해야 될까요? 이게 정치권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법원이 자초한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우리 사회가 한 번은 거쳐야 될 과정일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